예,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여부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과연 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유공자냐, 왜 그래 숫자가 많으냐, 또 한편에서는 헬기로 총을 쐈다, 뭐 이런 문제, 다음에 뭐 북한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5.18이 일어났다, 수많은 말들이 많은데 표면상 드러나는 것은 왜 그래 숫자가 많으냐, 그 요건이 해당된다고 그렇게 다 볼 수 있느냐, 명단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인데,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명단을 공개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그 내부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는 하지 않겠는데, 이것을 듣고 각자 판단하세요. 뭐 민주당 지지자든 한나라당 지지자든 뭐 진보든 보수든 각자 판단하세요. 어떤 대한민국 현대사를 송두리째 끌어안고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자, 보죠. 이제 오늘인가 보훈처에서 발표했네요. 명단 공개는 불가, 명단 공개 불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이유를 보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신상 자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하긴 했다. 국가보훈처는. 그걸 발표했단 말이죠.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뭐 법률 몇 조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 법에는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보훈처는 법원이 이제 5.18 공단 명단 공개 관련 소송에서 공개 불가 판결을 내린 것도 명단 비공개 이유로 삼았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법률 규정 취지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 이래서 이제 판결 내렸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공개를 요구한 쪽에서 패소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 행방불명 등 경위 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했다. 그리고는 5.18 유공자 외에 국가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덧붙였다, 법원은. 그 얘기고, 자, 보도록 하죠. 보세요. 이거 짧게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길어지니까, 길게 하기 싫은데. 왜 싫었냐면, 제 말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그거 내에 당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당신 말하는 그 자체를 나는 이해 뭐 하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격동기나 혁명기 과정의 세가네요. 갖는 강력한 관성 물질성으로 인한 불합리성과 치유의 흠결,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이상하게 적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격동기나 혁명기에는 어떤 새가 붙거든요. 강력한 어떤 바람이 일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바람은 어떤 강력한 관성과 관성이 붙어요. 그거는 일단 정신보다도 물질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는 모든 것이 평시와 같이 합리적으로 안 돼요. 때로는 억울한 사람도 나오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요. 그 미투 운동할 때도 그 억울한 어떤 피해자도 분명히 있거든요. 숫자가 얼마 되든. 그러나 그 과정에는 그 사람들이 그 억울한 것을 그때그때 규명이 되고 사회에서 인정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이런 어떤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격동기에는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혁명적인 이렇게 강력한 어떤 바람이 진행될 때는 그 세세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실 여부 이런 것들을 가릴 여유가 없어요. 그 가리다가는 그 혁명의 어떤 과업의 새들이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도 그것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과거에 뭐 예국의 무슨 혁명, 프랑스 혁명이 뭐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 오늘날 그걸 되새겨서 그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중에 많은 합리적이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도 나오고 이상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다 묻혀서 이제 흘러가는 게 그 인간 역사예요. 그래 이런 부분을 어떤 중요한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일단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가 뭡니까? 5.18도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피해자가 있었으면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그 치유를 하는데 그것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 자, 유공자 조건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 이제 치유하는 거잖아요. 유공자가 되면 거기에 각자 명예도 회복되고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매달 그거 무슨 유공자한테 돈이 나가고 각종 생활상 이렇게 무슨 할인도 해주고 모든 것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 유공자는. 그 치유가 흠결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느냐면요. 여기 미리 봐야 되겠네요.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가 이게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사실의 문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하고 한나라당 쪽이 어떤 명단을 공개하게 나면 그게 사실과 가치의 문제로 서로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이것이 다 다툼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죠. 그래, 저 전제 사실에 갖는 필연성을 망각한 채, 그러니까 이런 격동구에 있던 그 불합리한 어떤 세에 의해서 불합리성이 규명되지 않는 그런 거. 다음에 치유가 그 완전한 객관적인 걸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든 세력이 동의하는 그런 치유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 그것이 저게 전제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들은 어떤 필연적이에요, 이거는요. 이런 어떤 필연적인 어떤 것들을 망각하기나 생략한 채 우리는 얘기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거 다른 동영상을 할 때 여기 전제 사실은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제목에서. 전제 사실을 망각을 하고 무슨 논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안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뭐 보수 진보에 했는데 그거하고 같은 종류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은 인간 세계가 이제 그게 본질적인 어떤 한계나 그런 문제예요. 그것을 망각하듯 이걸 왜 망각하냐면요. 이런 어떤 불합리성이라든지 치유의 어떤 한계, 이런 불합리성이 있고, 또 이것이 5.18이라는 게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서울의 봄이 있었어요. 이거는 방금 봤네, 이거는요. 서울의 봄이 뭐죠? 이게요. 서울의 법은 11.6 사태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그 위에 신군부가 전두환 세력이 전두환 세력이 5.17이죠. 5.17 뭐 쿠데타 뭐 5.17 무슨 쿠데타 하는데 그때까지 79년 11.6부터 80년 5월 달까지 서울의 봄이라 그러거든요. 그 수개월 동안. 그러니까
과거에 그거 강권 통치를 막 수년 동안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뭐 김영삼, 김대중 모든 뭐 정치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민주 정권을 하려는 희망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가졌는데 박정희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수사 이런 문제로 그 전두환 이런 세력들이 그 한쪽에는 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국회는 국회대로 어떤 여러 가지 단행을 하고, 그런 과정에 이제 한쪽에는 국민들도 이제 새로운 이제 민주 정권이 이제 군사 정권이 끝났으니까 민주 정권이 들어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 국민들 사이에도 유신 체제가 끝나고 민주화를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다. 그리고 그해 5월에는 5월 20일 날 국회를 열어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 논의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5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 일정의 제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대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그렇게 했다 하는데, 한편으로 그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군부들은 5월 초부터 정권을 장악하려고 비상계엄 전국 확대, 뭐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5월 7일 날 하는데 5월 17일 날 이런 것을 단행하면서 5월 17일 날 그 밤 12시죠. 그리고 단행하면서 정당 정치 활동 금지, 국회 폐쇄, 국부위 설치 등을 조치를 하고, 영장 없이 학생, 정치인, 제야 인사를 2,700명 정도 구금을 했다 이런 얘기죠. 5월 17일 날. 그래 하니까 이제 그 광주에서 이제 5.18이 터진 거 아닙니까? 잔뜩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신군부가 이런 강권을 다시 하니까 그게 극한에 다르니까 이제 광주 사태가 터진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광주 사태 터지기까지가 이제 서울의 봄이었죠. 뭐 프라하의 봄 그 이름 땄다 그러는데, 자, 그런 어떤 서울의 봄, 그런 어떤 새로운 민주 어떤 정치 체제가 들어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었는데, 신군부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다시 무너지고, 이제 그 후에 뭐 이제 전두환이 다시 취임을 하고 무슨 노태우 이어지고 이렇게 했지만도,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합리과 치유 이런 것들이 다 전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5.18 명단 공개 이 속에는 그런 우리 현대사에 그래 아주 그거 뭐 복잡하고 어떤 큰 아픔이, 민족의 아픔이 이 안에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게 판단을 하고 해야 실질적인 판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전제 사실이거든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마를 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어려워지네. 여기 좀 끊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뭐 해보죠. 자, 저 전제 사실이 갖는 필연성을 망각생략한 채 오로지 권력 투쟁의 에너지가 충돌하고 있다. 지금 이 내면에는요, 권력 투쟁의 에너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집권 어떤 세력이라든지 그 광범위하게 이쪽하고, 여기서 그 어떤 야당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결국 그러고 모든 것은 또 광란의 시대예요, 지금은요. 자, 그러면 야당이나 이렇게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는 이런 것들이 내면에 그 잠복되어 있어요. 이거는 표면에 안 드러나요. 이런 거는 말 표현도 안 해요. 표현하면 안 되니까. 이 강력한 이런 어떤 욕망이 들어있는 거죠. 빼앗긴, 광탈당한 권력 역사에 대한 회복 수단으로서 이 명단 공개의 의지가 잠복이 있다. 그러니까 명단 공개가 저런 자기들이 빼앗겼다고 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권력,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잃은 것도 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다 이 말이죠. 법에도 없는 걸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헌법재판소 했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 광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뺏겼다 이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을 회복하려는 수단으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이런 게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 겉으로 안 들으려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나면 온갖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힘이. 그건 다음에 나옵니다. 보시죠. 자, 그럼 공개했다 그러자. 그럼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저게 과연 그 법에서 말하는 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느냐, 저런 사실이 끊임없이 싸우게 된 거예요. 양쪽으로. 한쪽은 맞다, 한쪽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한 어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명이 뭐냐? 그 증명이 그런 어떤 그 법에서 말하는 사실에 해당되느냐?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행위가 있는데 저게 과연 그 법에서 말하는 법적 보호를 해야 될 가치에 해당되느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항쟁을 하던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항쟁 중에 부딪혀가지고 누가 다쳤다 심하게, 그거는 이 신군부가 어떤 공격을 해가 다친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무슨 유공자 해당되냐? 예를 들면 그런 문제도 수없는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에 해당되는 행위였느냐, 이런 걸로 싸우고, 한쪽에는 그 사실에 해당되느냐 싸우냐,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당이나 공개하는 쪽에서는 저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갖 모든 저력을 모아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막 여론을 막 거기 불을 붙이고. 자, 이러면 끊임없는 싸움이 이제 다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가 위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위기는 아니라도 극심한 혼란이 가는 거죠, 국가가. 이거는요, 불을 보듯 뻔해요. 저것을 공개하고 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러면 그 공개하라고 요구하라는 것을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옳아요. 물론 법 규정 취지는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개를 해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법은 여러 가지 개인 정보 보호를 이렇게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근데 이제 이런 잠복하는 것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만 주장하는 그런 어떤 기류만 있는 어떤 정상적인 평온한 나라 같으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유공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그리고 여기저기 들린 바에 의하면 요건이 해당되는 안 되는 사람이 그 유공자 선정되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것도 어떤 어느 정도 어떤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 주는 게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뭐 법은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국민이 알 권리가 그 개인 신상 정보보다도 어떤 가치적으로 이익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이런 문제를 걱정해서 그렇게 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잠복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엄청난 사회적인 소용돌이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옳다고 이런 말 지금 안 할게요. 각자 판단하셔요. 제가 누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각자 판단하고 그만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간단치 않아요. 이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국가를 뒤흔들 이런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안에요. 깔려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이제 서로 다투다가 또 지나갈 수는 있겠죠.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가 지금 생각이 또 갑자기 안 나버리네. 이거 참 건망증 때문에 큰일 났네.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가만히,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이걸 잠시 중단할 수 있나, 이걸? 예, 계속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단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공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건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그럼 있을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잡한 그 내용들을 다 조사하고 한다지만, 거기는 필경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요건에 해당되는 안 되는 사람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보면 맞아요. 나와요. 이런 경우는요.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나와요.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그 치유가 흠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이런 경우에는요. 그 심사위원이 심사한다지만 그 복잡한 것들을 완벽하게 심사는 못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흠결이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다시 판단해가지고 자격 상실시키면 되겠죠. 그러나 자격 상실시키는 걸로
끝나고 다시 우리 국가 사회가 평상시로 돌아간다면 다행인데 그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어떤 현실에서는 그만큼 정확한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은 광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 문제로 끊임없이 이제 야당에서는 이것을 잃어버린 어떤 역사나 권력을 회복 수단으로 끊임없이 밀기 때문에 몇 사람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걸로 그냥 끝나고 종료하고 다시 평상시로 국가가 돌아가는 이런 것이 전혀 보장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렇게 정치 공세가 더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어느 것이 국가의 이익이냐, 뭐 이런 것들은 각자 판단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무슨 북한에서 무슨 가입했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그거는 우리 국민 정서나 이런 걸 봐도 너무 초과한 그런 어떤 소설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거는 비난을 받는 거고, 그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크게 얘기할 큰 그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 잠복해 있다는 거, 이게 단지 명단 공개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 어떤 야당이라든지 이런 보수 정권이 어떤 지금 어느 정도 쇠를 살렸는데 이것도 그 보수 정권의 어떤 권력을 더 크게 회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이게 사용되고도 넉넉히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제 얘기가 정확하게 맞죠, 이거는요. 이런 거는요. 저는 이런 거는 금방 판단해야 돼.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일찍 판단했는데 워낙 그 예민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소리 할까 싶어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유튜브 시청자들도 잘 판단해 보세요. 자기 입장에 따라 또 판단 달라지겠죠. 사람은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세력 쪽의 입장에 내가 그걸로 또 판단을 많이 하게 되거든, 사람은요. 그걸 판단을 하시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요. 분명히 그거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다고 절대 보장 못 해요. 왜냐면 이런 일들을 그런 완벽한 객관적 요건으로 다 선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숫자가 이제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심사를 했을 테니까. 있는데, 글쎄요, 뭐,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아픈 그런 어떤 사건인데, 5.18은 이것이 있은 지가 지금 굉장히 80년도 있었습니까? 지금 20여 년 됐나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있는데, 그렇습니다. 각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개인 의견을 뭐 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뭐 여기서 관두죠. 예. 고맙습니다.